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나는 지금껏 영어 학습에 꽤 많은 시간과 돈과 그리고 노력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느끼기에 나의 영어는 그대로인 것 같고 향상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왜 여전히 영어 앞에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고 영어를 쓰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속부터 울렁거릴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다룰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부터 꼭 한 번은 같이 나눠 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잘 전하기 위해서 저도 생각의 정리와 또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합니다. fluency, 얼만큼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가, 그리고 accuracy, 얼만큼 정확하게 영어를 구사하는가. 그래서 이 fluency하고 accuracy가 함께 만나서 English proficiency, English competence를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어를 잘한다,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분명 정말 정확한 문법에 정확한 단어에 정확한 표현으로 잘 말하는 것도 우리가 참 저 사람 영어 잘하네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끊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잘 말하며 또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fluency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할 때 이 fluency를 생각해 볼게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인풋. 머릿속에 다량의 영어 정보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량의 인풋이 필요하다. 다량의 인풋을 넣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반드시 거쳐져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몰입의 단계입니다. 몰입. 이 몰입이라는 것은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 영어를 즐겁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정말 스며들듯이 공부하는 그런 학습을 이제 몰입이라고 하지요. 이 몰입이 일어나면은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쨌든 영어에 많은 양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당연히 성인 돼서 공부보다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영어에 관련된 정보들을 배워나가지요. 한마디로 인풋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은 얼만큼의 시간을 채워야지만 일단 영어를 할 수 있다. 그게 다 뭐냐면 인풋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풋을 위해서는 이 몰입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영어 너무 재밌어. 내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지 안 배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진짜 영어에 빠져서 영어를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 영어를 정말 재밌게 배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영어를 지금 잘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몰입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량의 인풋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웃풋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입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다량의 인풋을 잘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당장 지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가야 될까요? 우리 전부 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린 일단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것들을 하면서 영어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영어 몰입의 환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어 몰입을 위해서 이 영어 몰입을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책 읽기입니다. 네, 독서를 통해서 몰입이라는 세계에 입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독서하면은 머리 아파. 책 읽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독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해 문제집을 풀 때에 그런 독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needs,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interest, 여러분의 관심사를 담아서 내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책이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책을 읽을 때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내가 그 책을 읽을 때 뭔가 빠져들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점점점 내가 궁금해서 재밌어서 이것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제 몰입이라는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몰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풋이 강화되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바로 이 fluency, 여러분의 유창성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영어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 24시간 동안 넷플릭스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본다 또는 영화를 본다 어떠세요? 너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정말 내가 즐기는 드라마는 밤을 새서도 아마 정주행하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뭐 영국 드라마, 아니면 영화를 내가 24시간 동안 계속 쭉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근원을 따져가 보면 결국 듣기도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reading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대본이라는 reading script가 있죠. 이것을 내가 얼만큼 잘 읽고 이해하냐가 일단 기반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listening skill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떤 영상을 통해서 뭐 몰입을 한다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재밌는 것을 막 몰입해서 볼 수 있다. 물론 가능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책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미 있지만 예전에 여러분 EBS에 보면은 그 문해력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실험을 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디오북을 본 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한 뇌가 있었고 그리고 책을 읽은 뇌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개의 뇌를 관찰을 했더니 우리 인간만이 정말 고도로 발달된 부분이죠. 뇌에서. 바로 전두엽 중에서도 그 앞에 있는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prefrontal cortex라고 하죠. 이 전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된 게 어딜까요? 바로 책을 읽었을 때였습니다. 오디오북도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할 때는 아예 그 뇌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는 바로 이 전전두엽이 막 빨갛게 이제 빨간색을 띠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의 뇌와 그리고 영상을 시청할 때 뇌를 비교했더니요. 영상을 시청할 때 뇌가 전반적인 영역이 아니라 몇 군데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신기하게 책을 읽을 때는 뇌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기관 중인 바로 이 뇌를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강화시키고 훈련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몰입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 책을 통해서 경험된 이 몰입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많은 양의 영어의 인풋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계속 꾸준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을 읽어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영어 바다라는 곳에 발만 담궜다가
내가 이제 입수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들어갈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없다면 몰입을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읽을 때에 자꾸 이걸 거치려고 그래요. language filter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인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자, 영어 문장을 딱 봤을 때 먼저 한국어라는 필터를 거치고 나서 내가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나서 그 영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 방법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린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영어 문장을 한 개 쓰고 나면 그 밑에 정확한 해석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영한 이렇게 해석 구조로 리딩하는 연습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 방법은 저는 권하지 않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라는 문장을 한국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거쳐야지만 그 영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comprehension, 이해하는 연습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것만 계속 연습을 하신 분들은 절대 영어 리딩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그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운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 문장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 그것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어 문장 그대로 흡수하고 한국어 번역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 훈련이고요. 이 이미지 훈련이 잘 되어 있을수록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의 읽기에 유창성이 올라가고요. 유창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몰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몰입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훈련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영어와 한국어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내가 그 단어를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운해적인 이해력입니다. 그것을 훈련하자의 의미인데요. effort, their effort. 한국어의 뜻으로는 노력이란 뜻이죠. 자, 노력이라는 의미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effort 하면 막 어떤 사람이 땀을 흘리고 있는 거,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effort란 이 명사 노력은요, 이 형용사랑 잘 붙어요. strenuous effort, strenuous. 자, strenuous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needing a lot of physical or mental energy. 그래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 또는 노력을 요하는 의 의미가 바로 이 strenuous인데요. strenuous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시겠네요. 뭐 굽히지 않는, 불굴의 뭐 이런 의미의 형용사 의미가 먼저 탁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strenuous effort 하면은 굽히지 않는 노력, 뭐 불굴의 의지를 가진 노력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strenuous effort란 이 의미가 물론 불굴의 노력이라는 한국어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strenuous effort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대상이 굉장히 막 힘들지만 애쓰고 있는 그 장면을 먼저 떠오르실 수 있는가? 우리 그것을 훈련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strenuous effort 하니까 구글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Some companies are making a strenuous effort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omen at all levels of employment. 한 번 더 해볼게요. Some companies are making a strenuous effort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omen at all levels of employment.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전부 다 한국어로만 해석해야지 이해했던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So some companies are making a strenuous effort.
이게 뭐지? 아주 막 엄청나게 노력하다 의미겠구나. 그리고 increase the proportion. proportion이 어떤 의미였지? 비율이라는 의미였는데, women, 그리고 at all of employment, employment 고용. 그래서 막 머릿속에 지금 해석한다고 바빠요.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를 훈련하신 분들은요, 이 문장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Some companies are making a strenuous effort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omen at all levels of employment. 이거를 들었을 때 그냥 영어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를 뭐 통역사나 번역사처럼 딱 들었을 때 정확하게 정제된 한국어로 해석하는 건 못하더라도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뜻을 그리고 그 뉘앙스, 그의 느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느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이미지 훈련이 트레이닝 이미 되었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되신 분들은요. 우리가 뭐 이 문장을 귀로 들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책을 통해서 읽다가 책 문장 중에 문장이 나왔을 때 그냥 이것을 듣고 머릿속에 느낌을 바로 얻으실 수 있어요. 아, 어떤 회사들은 지금 각 그 고용 자리마다 여성의 비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구나.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는 거야. 막 회사들이 막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 고용직마다 자리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거기에 여자의 막 비율이 다이어그램일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일 수도 있겠고, 뭔가 있어요. 하지만 그 비율을 나타내는 그 거기 자리에 여성의 자리가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막 많이 차지하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렇게 반드시 한국어의 필터를 거쳐갔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읽어갈 때 한국어라는 그 필터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읽는데 더 많은 분석이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한마디로 쉬는 구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받아들여서 이미지로 체득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을 봤을 때 그냥 영어 단어의 흐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모든 직급마다 여성의 비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그 문장에 주는 느낌을 바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와 표현으로 다시 바꿔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개의 문장이지만 이것이 모여서 여러 개의 문장이고 paragraph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reading fluency의 이 차이는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물론 영어를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단어 해석, 뭐 문장 구조 해석, 그다음에 문법 다 필요 없나요? 아니요,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없이 그냥 이 이미지 훈련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단어를 내 식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방식대로 상상해서 표현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럼 분명히 100% 오역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물론 꼼꼼하게 따져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공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영어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다독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꼼꼼히 분석해서 읽어야 되는 정독의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리딩을 공부할 때는. 그런데 우린 너무 이 후자 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문법 그리고 그 문법 지식이 있어야지만 문장을 자세히 내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것만 되게 많으면 이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 과속 방지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과속 방지턱이 간간히 하나씩 있으면 내가 달리다가도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서 주의하고 주변을 살펴보고 또 달리고 할 수 있죠. 안전운행을 할 수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가다가 밟고 가다가 밟고.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그 도로를 달릴 때에 그 드라이빙에 집중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몰입을 경험할 수 없어요. 계속 브레이크가 밟아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 모든 문장들을 한국어의 필터를 거쳐서 하는 그리고
꼭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해야지만 이해되는 그런 것에 익숙해진 분들은 문장을 볼 때마다 자꾸 과속방지턱을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이미 보고 넘어가서 계속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흐름이 끊겨서 가다가 밟고 가다가 밟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드라이빙이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총 4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2가지 같은 경우는 저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것이 이미지를 내가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못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운해를 써가면서 문장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영어를 영어대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이 근육을 뇌의 근육을 키웠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영어 동화책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Learn to read 이런 시리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저의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는 영어 동화책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동화책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유익 있게 보시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제 뭐 아이들이 왔을 때 엄마 책 읽어주세요 할 때 그 영어 책을 읽어주면서 아마 해석에만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해석에만 신경 쓰지 않으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먼저 그 영어 글을 보고 어떤 그림으로 표현했는지를 궁금해 하시면서 역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림은 그냥 대충 보시고 밑에 있는 어떤 문장들이 적혀 있나,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인가에 초점을 두셨다면 이제는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지를 궁금해 하시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갖고 왔어요. 집에 거의 다 있으실 이 책 Oxford Reading Tree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씩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셨을 때 It was Caper's birthday? 간단하네. Everyone wanted to come. 이렇게 여러분 Caper wanted a party. 아마 문장들만 읽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가셨을 텐데요. 자, 이제는 It was Caper's birthday 라는 문장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지? 한번 궁금해하시고 그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완전 그림이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문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장을 얘는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놀라운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영어 문장을 너무 한국어로만 해석하는 데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영어 동화책만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이 문장은 어떻게 영어로 바꿨을까? 이 문장은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했을까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새로운 눈을 가져보시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영어 동화책을 한번 활용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에 이해 가능한 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 가능한 원서입니다. 이해 가능한 원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영어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책이 있어요.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영어 학습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등장했고 또 바뀌어왔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가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nput hypothesis가 있습니다. 바로 인풋 가설인데요. 이 인풋 가설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언어학자인데요. 이 스티븐 크라센이 영어 교육학에 준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것도 가설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말이 100% 맞다고 볼 수 없고 이 교수님에 대한 반박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티븐 크라센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comprehensible input입니다. 이해 가능한 인풋이에요. 그것이 많을수록 학습자의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comprehensible이 뭐냐면요. a bit beyond예요. 약간 높은 수준.
그것이 바로 이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수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a bit beyond.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약간 어려워요. 그게 바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의 플러스 1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overwhelming이에요. 완전히 압도될 정도로. 그러니까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comprehensible input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not challenged at all. 전혀 챌린징 하지 않아요. 전혀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쉬운 거. 이것도 역시 comprehensible input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단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심 있는 책을 찾아요. 근데 그 책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거에 관심 있고 뭐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책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약간 어려워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냐면 일단 여러분 한번 책을 보시고 몇 페이지를 한번 훑어보세요.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 책 내용 중에서 한 챕터를 내가 쭉 읽어보는 겁니다. 봤을 때 내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보통 5개가 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이해 가능한 원서를 택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이제 이 카테고리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이미지를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르는 뭐냐면 바로 novel,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설도 보면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3가지를 갖고 왔어요. 이건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이게 나무집 시리즈라 그래서 The 13-Story Tree House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그림도 있고 이 정도의 글밥이 있는데 문장이 어렵지가 않고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내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거지만 나도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성인들도 볼 수 있겠죠. 또는 인기 있는 소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하나는 조조 모예스의 Me Before You. 영화가 나와서 더 유명했던 책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살리 루니의 Beautiful World, Where Are You가 있습니다. 자, 이 2개도 보면 이게 로맨스 소설이에요. 자, 소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설은 어떠냐면은 그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 환경을 묘사하고 있고 사람의 외모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묘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 연속이에요. 그게 바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내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설로 여러분이 읽기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 훈련 연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소설이 여러분이 이미지 훈련을 도와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자, Me Before You라는 책에 보면 앞에 자, 프롤로그가 있거든요. 자, 이 앞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앞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몇 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면 그냥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외모와 그 상태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 장면들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When he emerges from the bathroom, she was awake, propped up against the pillows and flicking through the travel brochures that were beside his bed. She's wearing one of his t-shirts, and long hair is toddled in a way that prompts reflexive thoughts of previous night. He stands there, enjoying the brief flashback, rubbing the water from his hair with a towel. She's probably slightly too old to pout, but they've been going out a short enough time for it still to be cute. Do we really have to do something that involves trekking up mountains or hanging over ravines? It's our first proper holiday together, and there is literally not one single trip in this that doesn't involve either throwing yourself off something or shipping on a shutter wearing fleece.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자, 이게 지금 Me Before You 앞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ally Rooney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 앞부분을 읽는 거예요. A woman sat in a hotel bar, watching the door. Her appearance was neat and tight. White blouse, fair hair tucked behind her ears. She glanced at the screen of the phone and on which was displayed a messaging interface. And then looked back at the door again. It was late March.
The bar was quiet, and outside the window to her right the sun was beginning to set over the Atlantic. It was 4 minutes past 7, then 5, 6 minutes past. Briefly and with no perceptible interest, she examined her fingernails, and 8 minutes past 7, a man entered through the door. He was slight and dark-haired, with a narrow face. He looked around and scanned the faces in the other patrons, and then took his phone out and checked the screen. The woman at the window noticed him, but beyond watching him, made no additional effort to catch Mrs. attention. They appeared to be about the same age, in their late 20s or 30s. She let him stand there until he saw her and came over. 자, 여러분 지금 앞부분인데 어때요? 이미 지금 장면들이 머릿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게 지금 다 묘사가 되어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Tuesday with Maury예요. The late class of my old professor's life took place once a week in his house. By a window in the study where he could watch a small hibiscus plant shed its pink leaves, the class met on Tuesdays. It began after breakfast. It was taught from experience. No grades were given, but there were oral exams each week. We were expected to respond to questions, and you were expected to pose questions of your own. You were also required to perform physical tasks now and then, such as lifting the professor's head, comfortable spot on the pillow, or placing his glasses on the bridge of his nose. Kissing him goodbye earned you extra credit.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세 개가 전부 다 이 소설들인데 앞부분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냥 이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구체적인 묘사들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소설 분야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영영사전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영영사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영어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다룰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영사전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요. 저절로 이미지 떠오르게 훈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어를 뜻을 몰라서 한국어로 찾으면 한국어로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딱 해석이 되면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영영사전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영어로 풀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그 문장의 뜻을 정의를 읽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머릿속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지 떠오르기 훈련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영사전으로 단어를 찾고 공부하면서 제가 얻은 것들이 유익이 진짜 많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구글을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제는 구글 들어가서 단어를 치시고 뜻이 무엇인지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떤 기능을 이용하시냐면 바로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trenuous effo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어떤 뜻인지 뜻만 해석해서 그 언어적 관점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strenuous effort라는 단어를 쳤을 때 바로 그 이미지를 클릭해서 보셔서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시냐면 여러분 먼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클릭을 하시고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먼저 체킹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체킹해 보신 다음 그 다음 영영사전에 들어가서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고 마지막 한국어의 뜻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방법을 저는 정말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영어 동화책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 특히 소설, 내가 이해 가능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 세 번째,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영영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마지막,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4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 방법에 친숙해지시고 훈련하셔서 이 근육을 계속 이제 트레이닝 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저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